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35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제가 2020년 5월 2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저녁 8시에 본 피스 오브 랜드라는 공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 들어가 보니까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극장 안에 길쭉하게 덧마루를 놓고 그 양쪽으로 길쭉한 양쪽으로 객석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쪽에 20개씩 한 40석 정도가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엘리 스테이지라고 말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영어로 골목길을 엘리라고 그러지요. 이러한 엘리 스테이지 위에 태블릿이나 키보드 등 오늘의 기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죠. 그들이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쪽에는 영사막이 만들어져 있어서 관련 내용들이 그 영사막으로 비춰집니다. 이렇게 프로시니어 마치를 채택하지 않고 엘리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연을 보는 내내 일종의 마당극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21세기의 마당극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마당처럼 트여 있으면서 관객들과 공연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는 못하는, 뭐라고 할까요? 마당보다는 좁은, 그야말로 골목길 같은 골목길 연극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의 객석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좌석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한 1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거리로 좌석들이 하나씩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충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공연장에서도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공연은 계속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 근로소득이 1.5% 성장할 동안 자본소득은 5% 성장한다와 같은 이야기처럼 오늘날의 부동산 중심 세태에 대한 보고, 지적 혹은 풍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나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든다. 이런 식의 요즘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객석에다 들려줍니다. 우리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잘 사용이 되지 않죠. 요즘은 양극화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휘도 달라진, 개념도 달라진 우리 시대의 감각을 반영하고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말하는 진지한 공연들이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다루면서 옛날에 운동권 같은 데서 하던 마당극이랑은 또 감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하던 마당극 같은 것들은 선동성 때문에 멜로드라마의 형태를 자주 가졌지요. 그런 식의 감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토론과 논의로 이끌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우리 편이 돼달라,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자라고 강요를 하진 않았죠. 그러한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지요, 지켜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확실히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연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배우들이 실존 인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생활인으로서의 자기의 현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훌륭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얘기, 열악한 직장의 근무 환경 얘기들이 객석에 절실히 와 닿지 않았습니다. 와서 꽂히지를 않았습니다. 에피소드들이 빠르게 전환돼서 연극이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조금 관객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런 에피소드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 안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브레이트식으로 지성과 인식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연이 배우들과 극작 연출이 모두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그들의 이야기, 생활을 정말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만들어진 공동 창작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대사가 저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저들은 이 공연은 드라마가 많지 않은 공연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오히려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죠. 저렇게 돈 얘기를 하는 저 연기하는 애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기들이 돈 얘기를 하려면 정말 자기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돈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하는 문제, 비정규직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의 이런저런 애환 같은 것들은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말이죠. 우리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나 팟캐스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레프리젠트하고 또 레프리젠트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서 꽂히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미 익히 접하고 들어왔던 얘기들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의 다변화, 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연극은 어떻게 스스로를 차별화해야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공연자들의 노력은 훌륭해 보이지만 저는 이 공연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연극이라는 매체가 갖는 한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매체들이 없으면 연극이 드라마의 형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드라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공연을 하거나 다 우리에게 절실히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문제들을 한 단계 레프리젠트해서 보여주는, 이야기해주는, 전달해주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극의 매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차라리 더 전문적인 정보나 통찰을 이 연극이 찬찬히 전달해 주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묘사하는 에피소드나 전달해 주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으므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별 차별성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이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현실의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공연은 어떠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공연이 되는 것이죠. 무대 장치가 어땠건 조명이 어땠건 연기가 어땠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진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한계들을 가지면서 이 공연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데요. 전환이 빨라서 덜 지루합니다. 배우들을 보면서 이 공연의 어떤 약점들에 대해서 배우들을 탓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색다른 미학을, 색다른 공연의 컨벤션을 선택했죠. 드라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선택은 하지 않은 공연입니다.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나열하고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관객들에게 쏟아내면서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하게 하도록 의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들이 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하겠고, 좋은 실험이라면 좋은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러한 의도를 알겠고, 나쁘게 말하면 드라마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중간한 공연이었습니다.